안녕하세요. 루엘 매거진의 이재림 에디터입니다. 오늘 차는 기아의 K9 5.0 퀀텀입니다. 오늘 시승은 한상기 칼럼니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네, 기아 K9는 기아 자동차 안에서도 가장 플래그십 모델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5.0 퀀텀은 가장 상위에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겉에서 봤을 적에는 크게 티가 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5.0이라고 해서 전면에서 봤을 적에는 19인치 휠 정도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옆에 그 앞에 펜다에 붙은 오릴 드라이브는 이제 5.0 퀀텀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그리고 5.0에서는 트림이 하나뿐이 없죠. 예, 가격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0은 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옵션이 이미 다 들어간 사양입니다. 5.0의 경우에는 트림 이름이 기존처럼 퀀텀을 쓰고 있죠. 이번 신형 K9은 각 엔진마다 트림의 이름을 좀 달리한 게 좀 특징인데, 예를 들면은 3.8은 플래티넘, 3.3 트윈 터보는 마스터즈, 그리고 지금 보시는 5.0 V8의 경우에는 퀀텀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K9의 정면은 이제 나온 지 이제 몇 달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질 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저 램프가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런 부분은 살짝 아직은 눈에 익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상 기자님은 어떠신가요? 이 신형 K9은 사진보다 실물이 좀 더 낫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내부에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은 외관에 특히 얼굴은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방금 이재림 기자 얘기한 것처럼 저 헤드램프가 이렇게 위아래로 2단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못 보던 디자인이어서 약간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차 앞에 그릴이나 얼굴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약간은 좀 이렇게 강렬한 맛,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맛, 그런 디자인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 그릴을 보시면 굉장히 크거든요. 거의 옆에 카니발 세워놔도 비슷한 크기가 아닐까, 아니면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거대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의 성격이 약간 중후한 쪽으로 아예 갔거나 아니면은 다이내믹 세단 쪽으로 아예 왔거나 그렇지 않고 그 중간을 좀 찾으려고 했었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중간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적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옆에서 본 K9은 지금 옆에다가 세워놓지 않았지만 그 제네시스 EQ900 그리고 G80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클래스 숏바디와는 비슷한 사이즈고요. 예, 기존의 K9이 뭐 원래 좀 컸지만 이 차가 구형에 비해서 전체적인 사이즈가 다 늘어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큰 차가 됐고, 실제로 육안으로 보기에도 좀 더 장중하고 좀 육중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차체 사이즈의 경우에는 EQ900에 조금 더 가까운데 벤츠 S클래스 숏바디와 비교를 하면은 전장은 조금 짧고 휠 베이스 더 깁니다. 그리고 옆에서 봐도 이런 크롬 요소들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그린하우스 전체에도 뺑 두른 크롬이 있고 밑에 하단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9인치 휠도 지금 번쩍번쩍할 유광 그런 휠인데도 디자인적으로 잘 배분을 해서 그런지 차가 마냥 화려한 그런 느낌은 안 들게 잘 누른 것 같습니다. 뒷모습을 보시면은 앞과는 다르게 저는 개인적으로 뒷모습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 특히나 저 듀얼 테일 램프도 그렇고 그 밑으로 떨어지는 범퍼에 이제 트윈으로 박힌 머플러, 사다리꼴로 박힌 머플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 뒷모습은 굉장히 좀 안정적이면서도 대형 세단에서 참 잘 다듬어진 대형 세단 뒷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이 뒷모습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앞보다. 특히 뒷모습의 경우에는 이 차의 그 넓은 전폭을 더 잘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 차가 3.3에 비해서 외관에서 차이는 저 트렁크에 붙은 퀀텀 정도밖에 없는데, 저 퀀텀의 폰트가 좀 예쁘지가 않고, 그리고 역시나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 차의 디자인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저 기아 로고가 약간은 좀 생뚱맞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도 의아한데
얼마 전에 내놨던 스팅어 같은 경우도 별도의 엠블렘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기아가 K9에서는 그래도 기아의 플래그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계획이 또 있었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저 기아 엠블렘이 약간 좀 걸리긴 하네요. 네,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정말 저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특히나 이 운전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로 디자인한, 처음 보는 디자인인데 형태라든지 아니면 버튼 배치라든지 이런 가죽 마감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감히 혁신이라고 할 수준인 것 같고요. 물론 뭐 소소한 단점으로는 이 레버들이 손에 엄지손가락에 잘 붙지 않는다는 것, 돌기가 조금 더 오돌도돌하거나 아니면은 여기만 좀 고무를 감았다거나 그렇게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우드그레인을 썼는데, 우드그레인이 아니라 이건 리얼 우드긴 한데요, 근데도 이 운전대의 일부분이지만 왠지 따로 노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그 부분 빼면은 혁신이에요. 그리고 이 스포크 사이로 보이는 저 풀 디지털 계기판에서도 정말 눈이 시원해지는 계기판입니다. 네, K9의 계기판은 풀 디지털 방식이고요. 그 전 트림 모두 공통이고 5.0 퀀텀만이 아니라 3.3이나 3.8도 마찬가지고, 보여주는 정보가 일단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이 드라이브 모드별로 테마가 바뀌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처럼 테마 오토로 해놓으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바뀌고요. 이렇게 A 임의로 바꿀 수가 있는 임의로 거죠. 자기가 고정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지금 B, 네. C가 가장 안 예쁜 것 같아요. 이게 B.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근데 왜 ABCD로 해놨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테마에도 뭐 그냥 스포츠 뭐 이렇게 이름을 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컴포트 모드고,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일 땐 사이드 볼스터가 살짝 조여지고요. 에코, 그리고 이게 커스텀이 제일 예쁜 것 같긴 한데 어떠세요? 전 커스텀이랑 컴포트가 지금 이제 컴포트인데요, 가장 깔끔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뭐 속도와 RPM 숫자만 디지털 방식으로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이 정보도 굉장히 많아서 트립 컴퓨터 기본으로 보여주고, 콤파스가 또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장시간 운전할 때 피로하다고 표시되는 것과 그런 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기존에 비하면은 그 안에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그 메뉴의 수는 오히려 약간 좀 줄었죠. 왜냐하면은 이 모니터로 좀 몇 가지가 이동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HUD 같은 거 메뉴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오히려 보여주는 메뉴는 계기판에서 좀 줄은 거죠. 그렇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이제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지금 이제 방향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지금은 밝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밝기를 최대한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표시 정보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행 경로 안내, 도로 정보 안내, 주행 보조, 차로 안전 정보, 후측만 안전 정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숫자 크기를 가장 크게 한 상태이고요. 요거는 작게, 그리고 속도계 색상은 주황색과 흰색, 녹색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실내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 번 시승기에 나갔던 것처럼 진짜 고급스러워요. 되게 잘 꾸며져 있고 소재도 좋고, 특히 그 지금은 이 차가 실내 색상이 검은색인데 그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좋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탔던 베이지와 비교를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이 지금 보시는 이 검은색 톤은 좀 덜 고급스러워요. 지금은 그냥 되게 일반적인 고급차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제가 이 차를 같이 타보니까 K9을 만약에 구입을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실내 색상은 베이지를 고르시는 게 가장 낫지 않나 싶어요. 참고로 실내 색상은 4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어떤? 다시. 네. 몰라, 4가지가 뭔지 몰라. 알겠습니다. 센터페시아를 보면 센터페시아도 마찬가지로 정말 혁신입니다.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가 몇 인치였죠? 12.3인치요 12.3인치면은 거의 벤츠 S클래스보다도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조작감을 지금 이제 한상 기자님이 조작을 하고 계신데,
즉각적이고요. 그리고 매끄럽기도 하고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 것도 지금 저희가 물론 정차 중에 조작하고 있지만 편하게 돼 있습니다. 메뉴 구성 자체가 일단 편해서 굳이 자동차 사용 매뉴얼을 따로 읽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어떤 사용법을 듣지 않더라도 바로 적응해서 바로 그 기능을 켜고 끄고 작동시키고 할 수 있을 수준으로 편리하게 그 인터페이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아차와는 다르게 이 인터페이스라든가 안쪽에 들어간 메뉴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은 지금 주행 보조만 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속도로 안전구간 자동 감속인데, 사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기능이에요. 있었는데 이거는 네. 고속도로에서밖에 못 썼잖아요. HDA라고. 근데 네. 지금 K9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간선도로에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곡선 구간에서 자동 감속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선, 우리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할 때 곡선 구간에 들어가면 그 속도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곡선 구간이 나타나면은, 그러니까 맵과 연동이 되는 거죠. 예, 자동으로 감속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해보니까 그 모든 거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인터체인지 IC라고 하죠. 나들목이잖아요. 네. 거기서는 또 안 되더라고요. 아. 예. 근데 이 정도면은 저희가 요 근래 만나봤던 이런 반자율 주행 기술이 들어간 차 중에 가장 지금 앞서 있는 수준 아닐까요? 예, 테슬라를 제외를 한다면은 이 차가 지금 가장 많이, 그리고 최신의 기술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있는 메뉴도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죠. 자세 제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신체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그에 맞게 시트 포지션을 조절을 해주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를 정확히 178점 몇 센티미터라고 입력할 순 없고, 이렇게 지금 범위를 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4cm로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키도 뭐 안전키가 큰 사람이 있을 거고 작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표준으로 하고요. 몸무게는 이제 9kg 단위로 바꾸는데, 지금 설정을 하고 자세 분석을 하면 예,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추천 자세 이동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예, 자동으로 자세를 잡아주죠. 시트 포지션을. 그리고 K9에서 참 고급스러운, 그리고 되게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라운드 뷰입니다. 보시죠. 후진을 넣어야 보시면은 지금 약간 뭐 오물이 묻어있는 렌즈 묻어있긴 하지만 되게 선명합니다. 그리고 메뉴도 기존에 비해서 더 늘어났어요. 보통 이 지금 보시는 이 디자인은 기존의 기아와 비슷하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메뉴가 더 늘어났습니다. 확실히 기암답게 좀 더 고급화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메뉴가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 차는 만약에 우리가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차를 빼다가 뒤에서 오는 차를 못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감지가 되면은 스스로 그 제동까지 하는 기능도 있어요. 제가 3.3 시승할 때 뒤에 오는 차 못 보고 좀 차를 뺐는데 그때 스스로 제동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뭐 문명에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지금 인상적인 게 이 선명도가 되게 좋네요. 화질이. 예. 기존의 차들보다 좀 더 선명한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선명도는 사실 BMW가 되게 좋은데 네네. 그거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화질이 깨끗하죠. 밝기와 명암까지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K9은 정말 메뉴가 디테일하게 잘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 취향에 따라서 마음껏 맞춰서 타세요라는 게 곳곳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K9은 앰비언트 라이트도 고를 수 있는 색깔이 굉장히 많네요. 거기다가 이제 색깔마다 또 이런 컨셉을, 기아 나름의 컨셉을 정해놔서 뭐 운전 집중에 도움을 주는 블루 플라이트라든지 숲속에서 휴식하든 편안함을 준다는 피스풀 포레스트라든지. 그리고 여기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총 선택할 수 있는 조명이 한 60가지가 넘는다고 하죠, 색깔이. 이 정도면 뭐
굉장히 많으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미리 확인을 할 수도 있죠. 조명의 색깔을. 여기 이렇게 나타나죠. 약간 S클래스를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근데 베이지는 S클래스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해. 그리고 또 K9에는 또 좀 흥미로운 기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음성 메모가 있고요. 보시면은 한번 또 보여드리자면 K9에는 음성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음성 메모를 저장을 하고서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USB에 또 옮겨서 담을 수가 있죠. 한번 지금 재생을 해보면 K9에는 음성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방금 녹음한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USB 메모리에다가 저장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들어가서 이 커스텀으로 들어가면은 엔진과 변속기,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 등의 각 세팅을 이제 세부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AWD의 경우에도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가 있는데 이 모드에 따라서 앞뒤 토크 배분이 조금씩 달라져요. 네. 그리고 서스펜션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서스펜션도 컴포트와 컴포트 플러스, 스포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운전자의 취향에 맞춰서 운전 모드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네요. 조합을.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차에는 그 3.3에는 있는 가상 엔진 사운드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좀 더 조용하고 또 상위 모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가상 엔진 사운드는 뭐 없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해서인지 가상 엔진 사운드는 없습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제품을 좀 방향을 나눈 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3.3 터보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이내믹한, 물론 플래그십 세단이지만 그래도 그런 다이내믹한 모습을 살리려고 그런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넣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V8 5.0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면에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은 뺀 거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깜빡이도 7회까지 설정할 수가 있네. 뭘 또 7회까지 있어. 지나친 세분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버튼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버튼을 보시면은 일단 소재를 보면은 보기에는 알루미늄처럼 보이지만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플라스틱에다가 이 도장을 참 잘 해놔서 보기에는 시각적으로 볼 때는 알루미늄처럼 느껴지게 해놨고요. 그리고 버튼 이 눌림감을 볼 때는 눌림감도 참 좋아요. 어떤 좀 더 확실히 눌렸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맞춤맞은 눌림감을 갖고 있고요. 예, 누르면 약간 좀 폭신폭신하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온 버튼이 있는데, 여기는 근데 이 스티어링 휠에 있던 버튼과 마찬가지로 좀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됐으면 좋겠네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잡아보면 돌기가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니면 버튼이 클 필요는 없겠지만 좀 더 확실히 잡히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어때요? 요 급의 차에 어울리는 약간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브랜드를 볼 때는 물론 기아 자동차에 어울리는 걸맞는 브랜드와의 협업을 하려고 찾은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뭐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죠. 이제 중단을 보겠는데, 중단은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버튼이 있어서 네, 이렇게 3단계로 각각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차는 통풍 시트를 3단계로 틀어도 소음이 작은 편이에요. 보통 거의 모든 차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 3단계로 틀면은 통풍을 좀 대부분 모터 소리가 크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 소음까지 좀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통풍을 3단계로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되게 작은 편이에요. 다른 차에 비해서. 네. 다른 차는 되게 소리 크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차는 팬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네, 근데 이 차는 그 소리마저 좀 작아요. 반면에 3단을 틀어도 그렇게 또 바람이 또 그렇습니다. 차갑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네요.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이 있는데, 열선 스티어링 휠도 2단계로 구분을 해놨네요. 열선 스티어링 휠이 2단계로 있는 차가 또 드물죠. 많지가 않아요. 네. 얼른 떠오르는 차가 없네요. 이 부분도 참 세밀하게 구분을 해놓은 것 같고,
공조장치 버튼, 풍량 버튼조차도 다 음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라 다 파놨어요. 이런 부분도 참 디테일하게 작지만 손을 많이 써서 만들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이 수납 공간이 있는데 보통 기아차에 이제 많이 쓰이는 디자인이거든요.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이 작동감인데 여기 이게 다른 차들에 비하면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질감까지 좀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앞쪽에는 무선 핸드폰 충전 장치가 있는데 아이폰도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아이폰을 쓰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충전이 바로, 이것도 참 전에는 안드로이드만 됐었던 것 같은데 좋네요. 그리고 이제 12V C가 들어가고 USB 포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요 마크는 아마 충전되는 불인 것 같습니다. 예, 충전이 되면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차는 핸드폰 두고 내리면은 그 안내 방송도 해주더라고요. 예, 핸드폰이나 유리가 열려 있으면 그 안내 방송도 되죠. 예를 들면 지금 유리가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인데 시동을 꺼보세요. 창문이 열렸습니다. 휴대폰이 무선 충전기에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참 꼼꼼하게 챙겨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어봉 주변을 좀 살펴볼게요. 기어봉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은 이제 이 디자인은 근데 그 스팅어에서 봤던 디자인과 좀 비슷하진 않나요? 예, 키도 비슷하죠? 이거랑? 네, 이 수류탄 같은 키 디자인 보시면은 마감도 나름 훌륭하고요. 잠금 버튼, 그리고 또 미국 수출할 생각인지 패닉 버튼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수출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오토홀드와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있고요. 예,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누를 때마다 이 화면에 나타나죠. 이렇게. 네, 지금 이제 2열로 넘어왔는데요. 먼저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F 세그먼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공간감보다는 약간은 좀 못한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무릎 공간 같은 경우가 지금 주먹 2개 반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는데 요런 공간과, 그리고 헤드룸은 지금 주먹 1개가 조금 넘게 들어가는데 뭐 거의 주먹 1개와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공간이고요. 물론 K9은 롱바디가 없기 때문에 이 단일 모델 하나를 가지고서는 전부 소화해야 되는데 어떤 것 같으신가요? 이 차의 그 운전 포지션을 저한테 맞추면은 무릎 공간이 한 3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랜저라든가 K7과 비교해서도 그렇게 차이가 큰 건 아니에요. 반면에 G80보다는 좀 2열의 무릎 공간이 넉넉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열의 거주성은 G80보다는 좋다. 하지만 그 앞바퀴 굴린 세단 있잖아요. 그랜저나 K7과는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리고 이 차가 2열 시트가 좀 약간은 좀 껑충한 편이죠. 그래서 2열에 앉으면은 그 앞쪽의 시야는 괜찮아요. 그리고 저 지금 말씀하시면서 들어보니까 근데 이 쿠션감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 높기도 높지만 쿠션이 마치 거실 소파에, 물론 소파만큼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말씀드렸던 뭐 그랜저라든지 아니면 G80이라든지 그런 차보다 쿠션감은 더 좋은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엉덩이나 등 받침에서 이런 푹신함이 훨씬 뛰어나네요. 그리고 2열 시트는 슬라이딩도 가능한데 여기 버튼을 보시면 이렇게 레스트라고 있거든요. 네, 딱 이 손 닿기 편한 부분에 이제 레스트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열 시트가 가장 편한 위치로 이동을 하고요. 특히 이쪽에 있는 레스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 동반 좌석까지 앞쪽으로 쭉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스트 버튼 한 방에 이렇게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한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좀 되게 좀 한국적인. 그러게요. 예. 한국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방에 화끈하게 빨리빨리
그런 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레스트 버튼 옆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누르면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요. 이 동반 좌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반 좌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중에 돌아오는데 어쨌든 이 버튼 한 방에 다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편하죠.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과 3.8은 2열 시트 모니터가 저게 옵션인데 5.0은 저게 기본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은 파워를 누르면은 이게 앞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다 여기서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터치는 안 되네요. 이 조작은 다이얼로 하고요. 터치 방식은 지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좀 전에 이제 앞자리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차의 설정을 하는 기능들 빼고는 전부 다 이제 뒷자리에서 조작할 수가 있네요. 네, 이런 오디오적인 부분도 되게 다양하죠. 지금 뭐 전후좌우 밸런스, 이퀄라이저라든지 내비게이션까지도.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공조장치가 있는데 액정은 이쪽에 따로 마련이 됩니다. 네, 근데 공조장치는 뭐랄까요? 뭐 물론 보이는 정보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좀 작게 느껴지죠. 네, 작기도 작고 좀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무선 충전 장치도 마련이 되는데 앞쪽은 그냥 얹어 놓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세로로 꽂아야 되죠. 이렇게 두면 안 되고요. 눌러야 됩니다. 눌러 넣어서 그럼 이제 앞열과 마찬가지로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되는 게 보이고요. 넣었다 뺐다 할 때는 약간 좀 힘이 들어요. 그 쉐보레 말리부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2열 이 가운데 팔바지에도 공간이 꽤 쓸만한 공간이 있고 12V C가 잭은 여전히 여기도 있고 USB 포트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스키스루 커버는 이 안쪽으로 열리는 타입이고요. 이 소재도 되게 좋죠. 심지어 이 만져지는 캐빈에서 만져지는 면만이 아니라 트렁크 쪽의 면까지도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스키스루 이 커버의 플라스틱은 좀 상대로 떨어지게 마련인데 이 K9은 이거까지도 좀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이 정도면 거의 트레이로 써도 될 정도인데요. 연식병 내면 저거 다운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K9에는 렉시콘 오디오가 들어가는데요. 그 오디오가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부분들, 특히나 이런 스피커의 마감을 보시면 거의 뭐 이 정도면 부메스터급 아닌가요? 물론 이 렉시콘이라는 걸 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참 고급차라는 게 잘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흠을 발견했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게 좀 마무리가 좀 떨어져 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열 시트를 저걸 레스트로 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벗겨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쪽만 그런 거거든요. 저쪽은 또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쪽에서는 약간 좀 세밀함이 좀 떨어져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붙어 있고 이 부분만 보여야 되는 건데. 그렇죠. 떨어져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저기 같이 밀려 나오면. 그렇습니다. 잘 나가다가 그냥 뭐 초기 품질 불량이라고 설명하시죠. 네, 이제 K9 5.0 퀀텀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달려보니까 확실히 그 5리터 대배기량 자연흡기 엔진에서 기대했던 그런 리니어한 반응은 기대한 만큼 올라오고요, 느껴지고요. 달리면서 그 내내 얘기했던 한상기 기자님과 나눴던 얘기는 이 차에 처음 적용된 어떤 신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요 인테리어의 고급스러운 느낌들, 감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 차의 참 완성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떠셨나요, 기자님? 예, 일단 바로 얼마 전에 탔던 3.3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이 5.0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상엔진 사운드가 빠졌잖아요.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차는 좀 더 조용하고 또 상위 그레이드를 지향을 하는데 실제로 이 차가 더 조용하죠. 3.3보다. 그 이재린 기자는 이 차가 되게 조용하다고 아까 했잖아요. 근데
조용하긴 조용한데 이 차가 3.3보다 더 조용해요. 3.3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약간은 좀 엔진 소리가 컸거든요. 근데 이 차는 공회전뿐만 아니라 주행 중에 그러니까 타이어 노면 소음, 올라오는 소음 있잖아요. 네. 그것도 더 조용해요. 거기다가 저는 가상 엔진 사운드가 없으니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 가상 엔진 사운드가 G80보다는 좋았지만 지금 아예 그러니까 맨 엔진 사운드잖아요. 네네. 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가상 엔진 사운드 없는 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차는 정숙성 MVH는 거의 뭐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존의 K9 5.0도 되게 조용했던 차였기 때문에 그거보다 뭐 더 얼마나 조용해졌나 라고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차만 놓고 보면은 이 차는 뭐 되게 충분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진동인데 그 K9 3.3 트윈 터보의 경우에는 그 정차할 때 좀 약간 시트가 좀 떨었어요. 약간 예. 그 흔들림이라고 하죠. 약간 간헐적으로 흔들렸는데 이 차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진동이나 소음도 할 거 없이 그 대책이 참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게나마 그 반자율 주행 기술을 체험해 봤는데 그 기능도 가장 진보한, 가장 개선된 최신 버전이 들어가서 기능이 개입하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지속되는 시간도 가장 길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아 K9이 갖고 있는 그 핵심 피처 중에 하나가 이런 반자율 주행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연동되는 이 조향 장치 있잖아요. 지원되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직까지는 대부분 특히 한국이나 유럽 브랜드는 그러니까 손을 놨을 경우에 대략 15초 정도까지만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5초 정도가 있으면 이제 경고음이 울리면서 기능이 해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확인한 걸로는 뭐 한 5분 이상 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5분 이상 가는 건 아니고 그 도로의 굴곡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은 뭐 코너가 좀 이렇게 연속으로 있다 이러면은 뭐 짧게는 20초까지만 유지가 되고 만약에 계속 지금처럼 직선만 있다 그러면 그냥 거의 계속 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판되고 있는 또는 상용화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편하고 효용성 있고 거기다가 기존에 다른 현대기아 차들보다 이 가운데 그러니까 차선 가운데로 유지되는 그 기능 있잖아요. 이 기능도 더 좋아요. 뭔가 좀 더 섬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3.3에 이어서 그 발견한 공통적인 단점 중에 하나는 이 변속기인데 저속에서 변속기가 좀 튀어요. 어쩔 때는 튄다기보다는 좀 출렁댄다라는 느낌이 맞을 정도인데 그래서 이 3.3과 5.0 역시 아마 이게 지금 초기 생산 분이라서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3.3은 이 측면 유리에서 바람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고속에서요. 근데 이 차는 거기서는 안 나는데 이 앞유리 위쪽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그 바람 소리가 이제 특정 부위에서 좀 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니까 주행의 매끄러움은 좀 세밀함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차가 좀 초기 생산분이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승차감은 스포츠 모드에 두더라도 그 단단해지는 정도가 지나치게 단단해지지 않아서 뒷자리에 설령 누구를 모시고 다닌다 하더라도 아니면 그리고 내가 혼자서 운전을 하고 다니더라도 충분히 그 수용 가능한 포용성이 굉장히 넓은 포용력이 넓은 서스펜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탑승자에게는 쾌적하고 그리고 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 상하의 움직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바운싱. 그게 좀 큰 편이에요. 그 3.3과 비교해도 얘가 좀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상하의 움직임은 큰 편인데 좌우 롤링은 그에 비해 적지만 그 비교적 이 차는 하체가 부드럽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도 3.3만큼 컴포트와 스포츠의 그 감속력 차이가 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론 스포츠로 놓고 타면은 좀 더 단단하긴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차를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닌다면 커스텀 모드에서 서스펜션은 스포츠로 하고 나머지는 뭐 컴포트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컴포트는 좀 제 입장에서는 좀 너무 좀 출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서스펜션은 스포츠 모드가 제일 제 취향인 맞았습니다. 그리고 스로틀 반응이라든지 변속기 그런 부분에서는 글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해 가지고
커스텀 모드로 이렇게 변속기와 스로틀과 서스펜션을 그냥 다 조합을 해도 되겠지만, 그냥 여기에 있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만으로 그냥 스포츠에 놓고만 다녀도 충분히 괜찮은 주행을, 재밌는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 K9 5.0 퀀텀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한상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